네, 오늘장을 정리하며 내일의 더 좋은 투자 전략을 찾아보는 빅머니 2부.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오늘 오전장에는 코스피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소폭의 등락을 보이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장중에 코스피가 탄력을 확대하면서 현재 양지수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0.4% 이상까지 오르면서 3,277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이 장중에 매수로 돌아섰고 연기금이 이틀 연속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5% 오르면서 1,016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간밤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으로 달러 강세가 진정되면서 달러 인덱스는 하락했지만 오늘 원달러 환율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다시 한번 5원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매도세 코스피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시 성장주들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까지 겹치면서 오늘 제약바이오주, 특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장중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빠른 순환매 속에서 업종 내에서도 일부 개별 종목들이 급등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빅머니와 함께 오늘 시장 정리해보시고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빅머니 2부 첫 번째 코너 주머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각 수급 주체들은 어떤 종목을 왜 매수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시선을 따라서 투자 힌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먼저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은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간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테이퍼링 우려가 잠식되면서 기술주 중심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전자, 그리고 의약품, 그리고 전기전자 같은 기술주, 성장주 위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국민제약 바이오주라고 불리는 셀트리온 가장 강한 매수세가 쏠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담아내고 있는데 기관도 담아내면서 오늘 장중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다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치료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에서 발견된 델타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델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무려 3배 가까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치료제인 레키로나가 동물 실험에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델타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사 측은 조만간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견조한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3%가량 상승하면서 현재 구간 28만 2,500원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제는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하루 만에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상장 후에 연일 기관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와 함께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 또한 쏠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SKI테크놀로지인데요. SKI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상장 전부터 최고라는 수식어가 계속 붙으면서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게 없는 거였을까요? 상장 직후 그 상장 바로 그 당일날 마이너스 26%가량 하락하면서 투심이 무너졌는데요. 그 후에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6월 들어서 반등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상장 후에 단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순매수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업계에서 기술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분리막 3위 기업이기도 한데 캐파 확장을 계속해서 하면서 2025년에는 영업이익이 무려 3배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KI테크놀로지 오늘도 상승 추세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오전장에는 조금 흔들리는 듯 했지만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지금 현재 구간 5%가량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6만 7천 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 매도세 포지션인데도 불구하고 의약품 업종은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담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상장 이후에 최근에는 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오늘 가장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기아는 매수세 보이고 있다는 점 특징적인데요. 자, 본부장님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더 볼 수 있을까요? 네, 기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네. 일단은 내수 시장에서 이제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는 움직임들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미국 지역에서 판매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자동차 판매 물량도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고요. 사실 이제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출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완만하게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물량이 좀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자동차들이 나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좀 이제 주문을 받게 될 것이고요. 또 신차에 대한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SUV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기아 같은 경우는 뭐 K5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신차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고 사실 뭐 사전 예약이나 이런 반응이 굉장히 좀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차에 대한 기대감들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실적적인 부분에서 좋아진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 지금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담아주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한 달 정도 기간으로 봤을 때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외국 기관이 좀 담아주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에서는 연기금도 많지만 투신도 많기 때문에 항상 이제 투신이 많으면은 이 물량들이 나올 때 단타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기아 같은 경우는 워낙 좀 큰 종목이다 보니까 투신이 이제 좀 물량이 나올 때는 주가에 좀 크게 상승 탄력이 나오거나 단기간으로 뭐 한 5거래, 6거래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 보통 물량이 좀 출회가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차트적으로는 최근에 한번 박스 흐름에서 한번 좀 올라와 줬고요. 네. 다시 한번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21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좀 움직임이 나타나 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제 전 고점 92,500원 라인 좀 뚫어주게 됐을 때는 시세적으로 이제 전 고점 뚫으려고 최고가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돌파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따라서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 분할로 천천히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 게 하반기 쪽으로 이제 이런 모멘텀들이 좀 몰려 있기 때문에 86,000원부터 89,000원까지 1차적으로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전고점 뚫어서 112,200원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 83,8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릴 텐데 일단은 이 밑에 저점 부분에서 한번 이 라인 뚫어주고 상승을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이탈하게 됐을 때는 아래 박스 하단 그 전저점까지도 한번 하방이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정리하시고 다시 밑라인에서 재매수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똑같은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주들 상반기에는 꽤 오래 눌려 있었잖아요. 하반기에는 이제 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전망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자동차 쪽에 대한 판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일단 공급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다소 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만 좀 해서 뭐 이제 파업이라든지 뭐 이런 인건비라든지 이런 뭐 부수적인 부분들은 제외를 하더라도 일단은 차량용 반도체 부분에 대한 공급이 가장 큰 이 자동차 섹터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벗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이런 신차 기대감들 또 판매량 호조에 따른 기대감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고점 92,500원을 돌파하면 다시 한번 최고가 부분까지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목표가 112,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기아의 매매 전략 확인해봤고요. 다음은 기관 수급상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기관 역시 외국인과 비슷한 업종을 위주로 담아내고 있는데요. 플랫폼 기업부터 기술 쪽까지 다양한 종목을 고루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동반된 종목들을 강한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참 특징적인데요. 그 중에서도 실적 기대감에 주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는 삼성 SDI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7거래일 연속 매수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삼성 SDI는 그동안 적자를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던 전기차 배터리 부분이 2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2분기 실적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2,4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40%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조 원 달성이 무난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반기에도 모멘텀이 많긴 많았지만 하반기 역시나 5세대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양산해서 유럽 업체에 납품할 예정인데요. 하반기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1만 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는데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현재 구간 69만 원 선 부근까지도 올라왔습니다. 오늘 견조한 흐름 이어갑니다. 윗골이 살짝 달면서 내려오긴 했지만 현재 구간 전거래일보다 3천 원가량 상승하면서 68만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기관이 7거래일 연속 수급 행렬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인데요. 바로 MBT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핸드폰을 여시면은 광고가 나와서 돈이 적립되는 어플리케이션 캐시 슬라이드 많이들 이용하시나요? MBT 같은 경우에는 캐시 슬라이드를 영위하는 업체인데요. MBT의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들이 나오면서 연일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호실적의 주가 상승을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요.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무려 9,000%가 넘게 증가한 12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토스의 기업 가치가 8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그 평가 소식에 주가에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양산은 플랫폼 업무 제약을 펼친 바가 있는 만큼 이 토스의 호재가 MBT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 장중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7% 넘는 오름세가 집계되면서 3만 원 선도 넘어섰네요. 3만 150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탄력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으로 42만 원 선 이상까지 신기록을 세우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전기차 배터리 3사 중에서 가장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또 모바일 플랫폼 기업인 MBT까지 흐름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볼 수 있을까요? 네, 네이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 요즘에 시장에서 정말 강하게 움직이고 네. 있습니다. 카카오 오늘도 어마어마하게 좀 맞아요. 올라갔고요. 정말 이런 종목군들만 있으면 다들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가 오늘장에서는 나도 플랫폼주야라는 힘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제 모처럼 좀 강하게 시세가 나왔고요. 사실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시총도 좀 변화가 있었죠. 순위까지도 변화가 있었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네이버는 왜 안 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키높이를 조금 맞춰주는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아마존을 좀 비교를 해드리면서 거의 모든 시장을 제패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게 플랫폼 회사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는 겹치는 라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웹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제페토를 바탕으로 메타버스의 또 대장 역할을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최근에 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강하게 또 시세가 분출이 됐었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기대감들 가질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커머스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광고 시장 부분에서도 좀 강한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는 이제 인터넷 플랫폼과 이제 모바일 이 채팅 앱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주력은 좀 벗어나 있는 부분이지만 최근에 금융이나 뭐나 좀 많이 부딪히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경쟁을 해서 주가를 짓누르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네. 하나의 이런 주가가 움직이면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방향성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급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네이버 같은 경우도 외국인 기관 전부 다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달간의 기간으로 봤을 때 누적으로 봤을 때 기관이 매수가 조금 더 많은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연기금과 투신 똑같이 금융투자 좀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기타 법인 물량들도 상당히 좀 많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매수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 같은 경우는 39만 원 라인부터 41만 5천 원 사이로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전 라인 부분을 강한 장대 양봉과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어줬기 때문에 충분히 고공행진을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고가 51만 원 충분히 좀 가지 않을까. 증권사들은 52만 원에서 53만 원 좀 제시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제 매수 밴드 하단 기준으로 손절 라인은 37만 3천 원인데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여유적으로 자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이제 손절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량을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카카오가 오늘 또 현재 7% 가깝게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종목 모두 신고가다 보니까 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종목을 골라야 할지 이런 부분 어떤 게 더 좀 비교 우위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좀 접근도로 봤을 때는 이제 전 라인을 오늘 막 돌파한 네이버가 조금 더 편안하시긴 할 거고요. 근데 네. 이제 뭐 최근에 상승하는 종목군들 뭐 KG ETS라는 종목이라든지 뭐 HMM 이런 종목군들 같은 뭐 세아베스트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 가기 시작하면 사실 뭐 가니까 계속 가니까. 끝도 모를 네. 정도로 굉장히 가기 때문에 뭐 사실 두 종목 중에서 어떤 거를 골라도 뭐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이제 위치적인 부분에서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이유가 있거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해주고 주가가 이렇게 계속 우상향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단기적인 힘들 그리고 이런 이제 뭐 상장 모멘텀들이나 뭐 다양한 모멘텀들을 좀 빠르게 누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메리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이버가 좀 편할 것 같고 이제 모멘텀의 탄력을 봤을 때는 좀 카카오가 낫지 않을까 하는 이런 측면들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개인의 수급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은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개인의 수급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도 다양한 업종들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불확실성을 해소한 메디톡스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전쟁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양사는 라이선스 합의를 체결하고 진행 중인 소송을 모두 해결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대웅제약의 나보타 미국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는 메디톡스의 15년간 라이선스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며칠 전에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임상 상상을 승인받았다는 소식도 들려줬는데요. 첫 합성 신약으로 개발 중인 지방 분해 주사의 임상 3상을 승인한 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메디톡스 오늘 오전장에 좀 출렁거리는 듯 했다가 상승 전환에 성공한 뒤에는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 이어갑니다. 현재권 2%대 오름세 집계되면서 21만 8,3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권가의 긍정적인 리포트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 SK입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삼성증권이 리포트를 냈는데 체감할 만한 주주 정책을 도입했을 때 업종 내에 가장 유망한 종목이다라고 리포트를 낸 것인데요. SK 실투론 등 비상장 자회사의 상장 모멘텀이 있고 이와 함께 ESG 경영을 선도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주주 정책을 저시할 가능성이 업종 내에서 가장 높은 종목인 것도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이슈를 안고 있는 SK 오늘 오후장 들어서 계속해서 장중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정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줬는데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30년 SK 머티리얼즈를 시작으로 해서 넷제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점도 긍정적입니다. 현재 구간 3% 넘는 오름세 집계됩니다. 10,000원 넘게 상승하면서 28만 6천 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개인의 매수상위 종목은 메디톡스와 SK, 솔루스 첨단 소재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볼 수 있을까요? 네, 솔루스 첨단 소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OLED 쪽 시장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네.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기차 모멘텀도 갖고 있지만 OLED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OLED에 대한 뭐 시장 같은 경우는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 쪽에 대한 그런 수요도가 높아진다라는 점, 그리고 LCD 가격 패널이 올라가는 것도 OLED 전환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들을 주고 있고요. 일단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OLED에 대한 사용들, 그리고 메타버스 쪽에서도 OLED에 대한 네. 이제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이제 OLED 관련된 종목군들도 최근에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와주는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일단은 LG 디스플레이로부터 OLED 패널 핵심 소재 승인을 받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나타나고 있고요. 업황 개선 관련된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하반기에 유럽 전기차 시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이제 전망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런 업황이 좋다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그 시장 참여에 따라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보면요, 오늘 장에서는 이제 전거래일에도 이제 개인이 좀 많이 담아줬고요. 오늘 장에서는 아직 외국인 기관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마 매수 쪽으로 좀 잡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매수도 좀 같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담아줬다라는 점, 그래서 이 물량들이 단기적으로 좀 출회가 됐을 때는 주가에 좀 출렁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투신도 최근에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도 단기적으로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속성이 있었던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단기 물량에 대한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도 이제 전 라인 부분을 좀 돌파를 시도를 해주려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라인, 여기 라인 부분들, 여기 박스권 라인이 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인데 지금 현재 이 가격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상단 부분을 좀 강하게 뚫어주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부분을 만약에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으로 뚫어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고가 패턴 놀이가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이런 흐름들 좀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51,000원부터 53,200원 라인까지 분할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전라인 돌파를 해주게 되면은 목표가는 1차적으로 62,000원 제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46,700원으로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OLED, IT, 자동차 그리고 메타버스까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주들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일주일간 좋은 흐름을 보였던 만큼 단기 조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본부장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시해드린 매매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시황센터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장 마감까지 7분가량 남아있는 상황에서 장유리나 캐스터와 함께 오늘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전장 대비해서 코스피는 상승폭을 살짝 확대했고 코스닥은 현재 마감 앞서서 상승폭이 살짝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현재 0.36% 탄력으로 3,275선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수에도 함께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이 5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의 강세에 힘입어서 오늘도 흐름이 좋습니다. 1020선 돌파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은 1017선에 안착하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모습 집계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게 되면 코스닥이 견인하는 수급 점검해 보시죠. 기관에서는 800억 원가량, 외국인은 거의 1000억 원가량 이상의 또 강한 러브콜을 보내면서 오늘 지수 상승의 동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양지수 비슷한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특징주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플랫폼주들의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또 키플레이어들을 살펴보게 되면 단연, 카카오와 네이버, 장중에 신고가까지도 경신하면서 좋은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가치 그리고 커머스 등에 대한 사업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그 기대감으로 오늘 카카오는 6%대 지금 강한 상승력을 나타내고 있고요. 밑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엔터주 그리고 CJ, ENM도 5%대로 플랫폼 관련주들의 흐름 견고합니다. 두 번째 특징주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mRNA 관련주들 다시금 반등하는 움직임 나타나는데요.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 매기 쏠림 확실하게 이어집니다. 살펴보게 되면 증권가에서 델타 변이 우려 고조로 인해서 정책 변수도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이슈들도 나오게 되면서 휴마시스는 가격 제한폭까지 높게 올랐고요. 팜젠사이언스 11% 그리고 시제는 13%대로 지금 높은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특징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대표하는 간판주들 더 자세하게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간판주로 이어갑니다. 네, 오늘장 간판주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빈 FA 팀장, 모스트인베스트 이청원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윤여빈 팀장님의 오늘장 간판주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엑세스바이오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진단키트주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인도발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서 각국의 지금 방역이 강화되는 움직임이 좀 보여주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 확진자, 최근 4주간 확진자의 비율이 지금 변이로 인해서 영국 같은 경우는 거의 90% 육박할 정도로 좀 상당히 변이 바이러스에 노출이 많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미국 또한 10% 정도에 좀 이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진단 키트의 대장 시젠과 함께 좀 상당히 오늘 좀 가파른 어떤 상승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자회사의 코로나19 관련된 항체 신속 진단 키트를 좀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지금 10에서 15분 정도 내에 지금 판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오늘 좀 집중적으로 지금 관심을 받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분기 실적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1,819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지금 진단키트 관련돼서도 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서 지금 오늘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주 월요일부터 좀 어느 정도 좀 바닥에 다시 올라온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어느 정도 관심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좀 살짝 윗꼬리를 달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실적 기반 개별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장세 속에서 조금 더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분석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청원 차장님의 오늘장 간판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SOL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크게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 원자재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글로벌 유동성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국제 원자재 시장의 가격 상승이 매우 가팔랐습니다. 에너지 섹터에 속해 있는 WTI는 마찬가지고 산업용 금속류 그리고 귀금속, 기타
곡물이나 기호식품 모두가 다 상승을 했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만한 딱 하나 단일 변수가 있었다는 건데 그건 역시 글로벌 유동성입니다. 글로벌 유동성에 따른 달러 가치의 하락이 국제 원자재 가격을 상승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즉 테이퍼링을 어느 정도는 시행할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필연적으로 리스크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점에서 주식시장의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이 테이퍼링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의 회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오일의 주가가 꽤나 많이 상승을 한 지금 시점에서 WTI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까지 가는 것은 매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정제 마진이 크게 개선이 되었고 올해 동사의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된다 하더라도 주가는 이미 여러 가지 기대감에 따라서 꽤나 많이 상승을 한 거죠. 그게 뜻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정유주는 이제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할 만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에 WTI가 1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다는 점 그리고 정유주들은 좀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해 드렸으니까 오늘도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 주가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휴마시스가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0%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16,900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시즌은 17%, 엑스바이오가 18%대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수젠텍은 13%, 랩지노믹스가 8%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6월 23일 수요일 장 마감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에 안도하면서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 인덱스와 10년물 국채 금리도 안정화됐고 특히 기술주들의 강세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가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훈풍을 이어받아서 양지수 상승 탄력을 장중에 더 확대하는 모습이었고요. 계속해서 탄력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마감 종가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간밤 미증시 강세에 힘입어서 우리 시장 훈풍을 이어받았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같은 경우 유가증권 시장 살펴보게 되면 3,280포인트를 장중에 좀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제 다시금 종가 최고치를 새로 쓰는 건가라는 기대감도 더해졌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같은 경우는 3,276.48포인트로 거래를 좀 마감하면서 지난 16일에 기록했던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에는 못 미치는 기록이 나왔는데 그래도 오늘 시장 선방했다라는 한 줄 평이 되겠습니다. 수급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더해졌습니다. 기관에서 좀 경기 민감주를 쓸어 담는 모습인데 페노션, 대한해운 강한 러브콜을 보내면서 오늘 기관에서 72억 원가량 매수했고요. 개인이 더 강하게 사들인 모습이 집계됩니다. 코스닥의 흐름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중 고가 부근에서 거래를 마감하네요. 1020포인트까지도 장중에는 높게 올라갔는데 오늘 같은 경우 강보합권 1016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감합니다. 수급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게 되면 개인은 매도했지만요. 기관과 외국인 사들입니다. 기관에서 800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951억 원 살짝 좀 둔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네요. 여기까지 또 시황의 흐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총상위 10위권 내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오늘 기관은 가장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8만 원 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0.13% 강보합권에서 8만 1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좋았습니다. 1.6%대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 오늘도 네이버와 카카오의 이제 진격이 정말 거침없었죠. 카카오가 6.6%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75조 원까지 증가한 모습 눈에 띄고 있고요. 네이버는 8% 탄력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42만 3,500원 역시 오늘 신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도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최근에 코로나 관련주들의 강세 속에서 레키로나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2.7% 오르면서 28만 1,500원으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양시장에서 상승률과 하락률 가장 컸던 종목들의 흐름도 짚어주시죠. 네, 개별적인 종목군들 그 안에서도 대웅제약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메디톡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 보툴리눔 톡신 사업 리스크는 이제 모두 다 해소가 됐다라는 증거사들의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리포트빨로 봐야 될까요? 11%대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SK
LC 7% 그리고 오늘 조선선제는 4%대 강세 움직임으로 거래 마치는 모습 집계됩니다. 하위권 종목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좋았던 전선주들은 주르륵 밀려났고요. 화장품주들도 하락하며 거래 마감합니다. 대한전선 14%, 대원전선도 12%,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주의, AVCNC 중소형 화장품주들도 오늘은 하락하며 거래 마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코스닥의 상위 종목군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제약바이오 섹터 그 안에서도 다양한 개별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관련한 업종들도 좋았습니다. 솔고바이오 가격 제한폭까지 높게 오르면서 거래 마감, 줌인터넷 19%, 그리고 비샘전자도 오늘은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양봉권 플레이 보이며 거래 마칩니다. 하위권 종목들은 시세만 점검하고 거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PPI 그동안 좀 좋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 12%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된 것으로 봐야 될까요? 8,11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루온도 12%대, 수성 이노베이션, 정치권으로 좀 묶이는 정치 테마주들의 각계 전투가 좀 상당히 살펴볼 수 있는 하루였다라는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장세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양시장 마감 상황 모두 체크해봤습니다. 장윤아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내일장 시초가에 어떤 종목 공략해보면 좋을지 내일장 간판주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6월 16일 기록했던 코스피 종가기준 자사형 최고가가 3,278포인트였는데요. 오늘은 이보다 살짝 2포인트 정도 모자란 3,27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고점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외국인의 수급은 여전히 좀 오늘 부재한 모습이었고 기관도 장 막판 다시 한번 매도로 돌아서면서 300억 원 이상 매도세로 마감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분과 내일장 시초가 어떤 종목 공략해 볼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윤여민 팀장님의 종목 리뷰 먼저 확인해 볼까요? 예, 일단 LG전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LG전자는 제가 이제 대형주 중에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사실 포워드 PER이 지금 코스피 전체 포워드 PE보다 좀 낮습니다. 그 정도로 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LG전자는 제가 소개시켜드렸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IT 이런 IT 셋보다는 오히려 좀 2차전지 관련된 좀 모멘텀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장 사업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하반기에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15만 원대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냥 좀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계속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충분히 저는 목표가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내일 이제 또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네. 코스메카 코리아는 좀 화장품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좀 작은 종목이긴 한데요. 네. 일단 최근에 너무 이제 성장주 가치 논란 이런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좀 많이 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좀 많이 좀 눌려 있는 종목들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 빛을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서 좀 가지고 왔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은 좀 어느 정도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매출액을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지역별로 보게 되면 미국 법인에서 좀 상당히 좀 선전했던 부분이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온라인 고객사 비중이 좀 늘면서 매출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중국 법인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 법인 같은 경우 공격적으로 좀 캐파를 좀 증설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9월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물량 오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중국 법인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살짝 좀 눌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오히려 좀 제가 볼 때는 좀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8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매출과 실적 기대감 모두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화장품주들이 좀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단기 조정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치주나 성장주 이런 거에 어떤 논란보다는 계속 이제 빠르게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는 오히려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못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조정이 길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뭐 일단은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 오히려 단기 조정 시에 좀 매수의 관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빠른 순환의 장세 속에서 이 실적 모멘텀을 굉장히 좀 집중해서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설명과 함께 코스메카 코리아 설명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이청원 차장님의 종목 리뷰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저는 정다운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지난 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정말 운이 좋게 그 다음 날 네. 15%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신 분은 굳이 쳐다보지는 마시고요. 다만 이 종목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은 월봉에 집중해 주세요. 월봉이 지금 큰 테마가 붙어서 올라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거는 지난 2016년 기록한 12월인데 정치 테마예요. 아직까지 대선 결과는 언제 나올지 그리고 그동안 기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거래량이 충분히 실렸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정리하기보다는 정다운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계속해서 보유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정치 테마가 좀 엮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선까지는 조금 더 보유도 괜찮다는 의견 들어봤고요. 내일장 간판주로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영화금속입니다. 영화금속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엮여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 최재형 감사원장인데 지금 대선이라고 하는 게 약 7개월, 8개월 더 남아 있습니다. 네. 이슈가 붙을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영화금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며칠 동안 주가가 꽤나 많이 횡보를 하다가 이틀 전에 크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을 한번 월봉 기준으로 보시면 거래량이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많이 나온 거예요. 이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투자자들의 관심이죠. 매수세가 많이 붙어야 되고 연봉을 한번 보게 되면은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고가를 이미 다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마 그리고 긍정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고가를 경신하지 못할 이유는 분명히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영화금속 오히려 어제와 오늘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제가 3,000원을 우선은 제시해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5,000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손절 가격은 2,2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자동차 부품주인데 여기에 또 정치 테마도 붙어서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 거죠. 목표가를 3,000원 드렸긴 했지만 5,000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네. 부분이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영화금속 어제와 오늘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10% 넘게 빠지면서 5일선까지 다시 한번 밀렸는데 이 기회를 활용해서 매수해도 괜찮다는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두 분의 매매 전략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 점검해보고 그 안에서 투자 전략 찾아보는 이 종목 후방주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우려 때문에 경제 재개 수혜주들이 좀 일제히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점검해 볼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인데 최근에 주가가 좀 답답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OLED는 최근에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네.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고 이런 모습입니다. 네. 오늘도 한 3% 가깝게 하락을 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일단 사실 아마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싶어요. 지수는 분명히 좋았어요. 네. 그리고 올라오는 종목들도 또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동안에 좀 많이 관심을 가졌던 뭐 반도체라든지 혹은 전기전자, 이 전기차 이러한 쪽은 매기세가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이 흘러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나.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좋은 업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을 보면 다들 이제 수년 만에 실적 회복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7,
8년 만에 이제 흑자 전환 오랜만에 이제 진행을 했고 그동안에 문제시됐던 뭐 LCD, LED 이 판매 단가에 대한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된 상황. 거기에 OLED라고 하는 신성장 동력 모멘텀까지 이 작용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은 실망스러운 주가의 모습을 오늘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후방주의 종목으로 LG 디스플레이를 한번 가지고 와봤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턴어라운드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고 또 이제 OLED 신성장 동력까지 갖췄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신데 그러면은 주의로 봐야 할까요? 안전으로 봐야 할까요? 저는 안전으로 봐야 되고요. 네. 그동안에 LG 디스플레이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살까?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될까? 그래서 이제 살까라고 고민하셨던 분들 지금 조정 시에 저는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지금 포인트가 오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서 네. 이제 OLED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모바일, 노트북, 굉장히 또 이제 대형 TV까지도 다 모델이 적용이 되는 모델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에 따른 실적 모멘텀은 하반기, 지금보다는 하반기 더 노려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지금 협심해서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OLED 쪽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글로벌적으로도의 이 점유율을 우리가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면서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하다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한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좀 상승세가 나온 이후에 올해 상반기에서는 계속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인데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분석을 들어봤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인데요. 오늘 화장품주들이 약세를 보였는데 그 안에서도 유독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좀 주주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요?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타 다른 화장품주들보다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실망 매도 물량이 많이 나타났던 아모레퍼시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거의 6%에 가까운 네. 이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아모레퍼시픽을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이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이 국가 봉쇄령 혹은 다시 여행 금지 혹은 이 제재 조치를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그동안에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로 엮였던 화장품, 면세, 항공 이러한 종목분들이 오늘 밀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은 그동안에 조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독 다른 종목들보다는 매를 좀 심하게 맞지 않았나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그동안 화장품주들이 거의 안 움직였을 때 아모레퍼시픽만 굉장히 잘 올랐는데 이제 다른 종목들은 덜 빠진 만큼 이 종목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주의일까요? 안전일까요? 일단 저는 지금 당장은 주의해야 되겠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매수를 네. 할 수 있는 우리 관심 종목으로 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즉 X냐 O냐 이게 굉장히 이분법적인 대답을 드려야 돼서 어렵긴 하나 저는 네. 일단은 O에 가까운 이야기를 드리지만 지금 당장은 좀 세모. 단기적으로는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단기적으로는 건가요?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좀 피해야 되지만 네. 충분히 뭐 코로나19 지금 백신을 넘어서 치료제가 나오는 시점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관련주들 조정 시에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셀트리온 그룹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백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조금 더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이 레케로나 셀트리온 그룹주에서 생산하는 이 레케로나 치료제가 충분히 만약 효과를 더 발휘한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저는 화장품, 면세, 항공 지금 조정받았던 종목들 또다시 일제히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저는 조정이 이제 오늘 이제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과 내일 모레 추가적인 조정은 있겠지만 그래도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부터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우리가 아모레퍼시픽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인 수혜주들이 많이 밀렸지만 언젠가는 다시 한번 바이러스도 다시 줄어들고 네. 다시 그쪽으로 종목들이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일단은 저는 두 부류로 나눠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네. 돼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동안에 진단키트 가지고 있다가 물려 계신 분들은요. 이번 기회에
탈출을 해야 되는 저는 시기다라고 생각이 마지막 들고. 기회 같은 그쵸? 느낌.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 컨택 관련주,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를 엮였던 종목군들 매매하시고 싶었는데 못 하셨던 분들은요. 네네네. 지금의 조정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 재개 수혜주들 조정 시 충분히 좀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 종목 점검해 봤고요. 자, 계속해서 내일 시장을 전망해보는 내일장 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도 코스피가 거의 또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어요. 내일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연준의 비둘기파적 발언 때문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도 굉장히 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뭐 10점 만점에 10점을 줄 수는 없었어요. 뭐 10점 만점에 한 7점 정도밖에 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이유는 뭐냐면 지수가 더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필요하나 아직까지는 거래대금 자체가 많지 않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고려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또 예전과는 다르게 트렌드가 제약바이오로 이제 매기세가 쏠리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저는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종목별 혹은 섹터별로의 차별화가 조금은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 시장에서 계속 이 코로나19 변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지수가 올라가는 가운데 제약바이오주들의 이제 상승세가 두드러질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제약바이오가 간다면 당연히 기술주들, 성장주들 반대로 조정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네. 그러한 종목군들 중에서 하반기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충분히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도 저는 굉장히 좋지 않나.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제약바이오가 매력적이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성장주들 실적 잘 나오는 기업에 한해서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해보는 전략으로 내일장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했고 코스닥 시장은 매수를 했는데 이러한 흐름이 내일도 좀 같이 이어지지 않을까. 제약바이오 쪽으로 단기적으로 더 상승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뭐 계속해서 핑퐁 싸움이 될 것 같아요. 하루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하루는 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하면서 우선 네. 다 같이 가기에는 전체적으로 시장 거래 대금이 없기 때문에 우선 코스피가 가면 코스닥이 쉬고 또 코스닥이 가면 코스피가 쉬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섹터별로 혹은 시장별로 종목별로의 차별화 장세에 우리가 준비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 모멘텀이 충분히 좀 기반이 되어 있는 성장주 쪽을 관심을 가져보라라는 의견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양 지수 좀 긍정적인 전망 계속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까지 팀장님의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근 며칠간 300명대를 기록하다가 오늘 다시 한번 600명대로 대폭 뛰어오르면서 그러한 분위기가 시장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시장의 중심 이슈들과 종목별 매매 전략 꼼꼼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 장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 내일 다시 힘차게 출발해 보시죠.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